삼성그룹은 오늘 오전 총 11명 규모의 201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나 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한 하나카드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지난달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경그룹은 내년 제주항공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 대규모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79% 떨어진 1965.2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60선으로 밀려난 것은 6거래일 만입니다. 기관이 대거 물량을 내던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오늘 2,04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200억 원어치, 외국인은 57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음식료, 건설, 기계 등이 2%대 이상 하락했고, 반면에 유가 하락의 수혜가 기대되는 운수창고 업종은 4%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섬유 등도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 네이버, 포스코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로 4거래일 만에 1조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뒀다고요? 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로 4거래일 만에 1조 원 이상의 평가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6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히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8% 이상 오른 덕분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그룹 계열사 13개사의 지분평가액은 오늘 종가 기준 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삼성그룹의 화학, 방산 계열 매각 발표 전날인 지난달 25일보다 1조 1,6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 7.81%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컸습니다. 삼성전자의 25일 지분평가액 대비 오늘 지분평가액의 차이는 1조 2천억 원 수준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삼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효과 등으로 인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한 삼성물산, 삼성전기, 제일기획 등에서 지분평가액이 상당폭 늘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7.26% 보유하고 있는 삼성테크윈은 하나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크게 빠져 299억 원의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또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합병이 무산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도 주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민연금에 각각 379억 원, 138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오전 총 11명 규모의 201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장 승진자는 3명으로 부회장 승진자와 오너일가 승진자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윤복은 소비자 가전부문 대표이사 사장, 신종균 IT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도하는 첫 인사라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을 끌었으나 무리수는 피하면서도 조직의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는 평야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매년 6명에서 9명에 달했던 사장 승진자 숫자는 올해 3명으로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삼성그룹이 특검을 받았던 200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승진자를 포함한 사장단 내 자리 이동도 11명으로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부회장 승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인사폭 축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무게를 두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나 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한 하나카드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하나카드는 회원수 520만 명, 자산 6조 원, 연간 매출 50조 원에 이르는 국내 카드 시장 점유율 8%의 중위권 카드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나카드는 오는 2025년까지 연매출 140조 원, 순이익 5천억 원, 시장 점유율 15%의 톱클래스 카드사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지속 성장을 위한 규모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조직은 7본부 42개 팀, 4개 지점으로 정비했습니다. 하나카드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브랜드 관리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마케팅팀, 변화관리 태스크포스팀 등도 설치했습니다. 하나 SK카드와 외환카드 양사 간 서로 다른 승진 보상 체계는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IT 통합은 내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통합 하나카드의 출범은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서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비은행 부분이 그룹 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미래 청사진의 중심에 하나카드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지난달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월에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역대 최단기 돌파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7분에 수출 5,202억 달러, 수입 4,798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연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조기 달성한 것은 주요 경제권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경제 영토를 넓혀간 성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이 5,750억 달러, 수입은 5,300억 달러로 작년보다 각각 2.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무역 규모와 4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 부진에다 엔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의 경기가 부진한 데다 엔저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고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등 무선 통신기기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야심차게 첫 취항한 제주항공은 매년 지속되는 적자로 애경그룹 내 골칫덩이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 흑자 전환 이후 올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는데요. 애경그룹은 내년 상반기 제주항공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본격적으로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애경그룹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지난 20일 제주항공의 상장 주관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제주항공은 지난 9월 말 기준 AK홀딩스와 애경유지공업이 각각 69.61%, 16.62% 지분을 보유하는 등 애경그룹이 86.23%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애경그룹은 2005년부터 2010년 8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제주항공에 1,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상장은 신주를 20% 발행하고 최대 주주 등이 가진 구주의 일부를 매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상장 시기로는 내년 4월이나 5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상장 작업에 나선 것은 제주항공이 처음입니다. 설립 초기 제주항공은 연이은 적자에 2008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반등에 성공해 2011년 168억 원, 2012년 53억 원, 2013년 194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는 등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100억 원과 200억 원대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연매출 1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제주항공은 3분기 말 기준 7개 국적항공사 중 국내선과 국제선 시장 점유율을 각각 15%와 6%를 기록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국내 항공업계 빅3로 올라섰습니다. 애경그룹은 내년 증시 상장을 계기로 제주항공을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애경은 제주항공 상장으로 2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 상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상장을 계기로 내년에 저비용 항공사들의 증시 입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는 에어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진에어도 상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오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들도 이를 겨냥해 소비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옥션이 지난해 첫눈이 온 당일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상품을 조사한 결과 1, 2위는 전통적인 방한용품인 손난로, 방풍비닐 순이었고 유리창 등에 붙여 찬바람을 막는 에어캡, 이른바 뽁뽁이는 대형마트에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만큼 연령대와 상관없이 인기였습니다. 또 올해 기온이 급격히 쌀쌀해진 10월 말부터 겨울 방한 상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방풍 비닐이 135%, 바람막이는 130% 매출이 늘어났으며 스탠드형 전기 히터는 매출 증가율 185%, 기모 바지 365%, 기모 레깅스는 200%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전통적인 방한용품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션은 24시간 동안 특정 제품을 가격 할인에 한정 판매하는 올킬 올데이 이벤트에서 이 같은 겨울 방한 상품들을 할인폭을 크게 높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통가에서 원래 그 첫눈이 오면 의류부터 난방용품까지 전반적인 그 겨울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는 신호라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기대 심리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때문에 저희 옥션에서도 게임기라든지 성탄절 선물이라든지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인기 상품인 방한 제품과 더불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용품도 판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기획전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은 오는 14일까지 엑스마스 슈퍼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매일 3가지의 크리스마스 인기 상품을 선정해 최대 61% 할인 판매하고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10,000명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옥션은 오는 10일까지 산타클로스 이벤트를 열고 유명 게임기를 400대 한정 수량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롯데닷컴은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기프트쇼 기획전을 통해 MD가 직접 선정한 인기 유아동 크리스마스 상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등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우며 다양한 기획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1030 전월세 대책이 전세난을 잡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보완할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마련할 추가 대책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흐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부가 밝힌 것이 바로 민간건설 임대 활성화인데요.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부영건설처럼 민간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쯤 나올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정부는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심 중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명품 브랜드 임대주택을 만들게 되면 일단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택과는 달리
서민과 중산층을 타깃으로 좀 더 높은 임대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 방식도 장기 임대보다는 5년이나 10년 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책정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의 경우 96만 원에서 최대 106만 원 사이인 현재 수준보다 오른 가격을 올해 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 중 미분양 블록에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혜택이 제공된다면 건설사들이 참여할 유인책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참여를 저울질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명품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상당 부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힐스테이트나 프루지오, 이편한 세상 등의 브랜드명이 붙은 임대아파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이후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일단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초기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건설사가 일정 비율씩 출자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의 건설사가 함께 아파트를 짓는다면 각각의 브랜드명을 나열해서 이름을 짓는데요. 임대주택도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명품 임대주택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명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도 이 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보증부 월세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를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중장기 대책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재정이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2차 보전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보전은 디딤돌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증부 월세 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사실상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권경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올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분석업체인 쇼퍼트랙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28일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총 91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과 비교하면 9% 줄어든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앞당겨 진행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는 전자제품 전문 판매업체인 베스트바이를 비롯해 많은 업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전인 추수감사절부터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쇼퍼트랙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의 오프라인 매출은 3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 늘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이틀 동안 올린 오프라인 매출을 합하면 122억 9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온라인 쇼핑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800여 개 소매업체들의 매출을 집계한 IBM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한 온라인 매출은 추수감사절에 14%, 블랙 프라이데이에 9.5%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온라인 판매를 기기별로 구분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구매가 52.1%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개인용 PC를 이용한 구매를 넘어섰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가격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생산량을 줄이지 않기로 한 데 따라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유 판매 대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유국들은 벌써부터 내년 재정 수입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이미 예산안 재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는 원유 수출 가격을 배럴당 $70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지난 28일 64달러까지 떨어져 예산안 긴급 변경에 나섰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의 생산 감축 요구를 무시하고 생산량 동결을 이끌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균형 재정을 달성하려면 평균 원유 가격이 배럴당 99.2달러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및 가스 수출 대금이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도 예산안 재편성을 준비 중입니다. 저유가는 원유 수출 대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산유국 금융시장에서 손을 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 이틀 뒤인 지난 28일 러시아의 루블화는 1달러당 50루블 이상에 거래돼 사상 최고 환율을 기록했으며 주요 주가인 RTS 지수도 5년여 만에 최저치인 97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공약 실현 성적이 절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비영리 단체인 언론 NPO와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벌인 평가에서 제2차 아베 정권은 5점 만점에 평균 2.5점을 받았습니다. 평균 성적은 정권 출범 1년을 맞이해 작년에 시행한 평가 때보다 0.2점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외교 안보로 작년보다 0.1점 상승한 3.2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아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외교를 제외한 핵심 정책에서는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정, 사회보장, 에너지, 지방경제 살리기, 개헌 등은 작년보다 평가가 나빠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해 모두 2점을 기록했습니다. 아베노믹스를 중심 과제로 하는 경제 재생 분야는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보다 0.4점 낮은 2.8점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민당이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 제시한 공약이 정책으로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일본 정부의 각 성청을 담당하는 기자와 언론 NPO에 참여하는 학자가 담당했으며 공약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진척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이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국제금융협회가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들어간 자본은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의 5.8%로 한 해 전보다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액수로는 5,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국가 간 자본 이동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본 이동은 연평균 3조 달러로 정점기였던 2007년에 8조 5천억 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찰스 콜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들어 유입되는 자본의 일부 위험 감수 투자가 또다시 포함되기 시작했으나 전처럼 활발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차입 청산 증가와 금융규제 강화가 자본이동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신흥국으로 들어가는 자본이 연평균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해왔다면서 선진국의 저금리와 초완화 기조 유지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